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을 혈맹, 친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종종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년의 상원의원 기간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맡은 바이든 후보는 미국 외교, 안보와 국제전략 분야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배격하는 대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 역할과 주도권을 중시하고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북아 요충지인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의 우호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가 하면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대화와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 북한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을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모범이라고 불렀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좋은 친구라며 친근감도 종종 표시했다. 그는 한국과 인연을 거론할 때 부통령 시절 부속실에 근무한 한국계 미국인 직원을 종종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상원 의원 시절 한국에 우호적인 의정 활동도 했다. 그는 2002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을 도왔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한국계 미국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2003년에는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는 2005년 11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 한국이 미국의 맹방인 만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이 누리는 특혜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바이든 후보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1998년 11월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간사 자격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외교위원장 시절이던 2001년 8월 3명의 상원 의원과 함께 방한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2013년 12월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서 한국을 2박 3일간 찾았다. 당시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04년 4월 딕슨이 부통령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당시 소녀 페네건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은 일을 떠올리며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적었다. 2015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는 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2015년 7월에는 바이든의 부인이자 세컨드 레이디였던 질 바이든 여사가 방한했다. 세컨드 레이디의 한국 방문은 바이든 여사가 처음이었다. 북한 핵 비판하되 대화 강조 미치광이 영광의 훈장 설전 주고받기도.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북핵 청문회 때 발언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공언하면서도 정권 교체와 같은 레짐 체인지를 추진해선 안 되고 대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는 1999년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대북 포용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 보고서를 의회를 제출했을 때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때 포용 정책의 승리라며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 북한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TV용 오히려 상황 악화 등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이후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미친 개는 한시 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바이든 후보를 향해 몰이간 상대, 집권욕의 환장이 된 늑다리 미치광이 저승갈대가 된 것이라고 말폭탄을 쏟아냈다. 바이든 후보도 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독재자 김정은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나는 그들의 모욕을 영광의 훈장으로 여긴다고 응수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22일 대선 후보 TV 토론 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 북핵 협상 트럼프 동맹 현안 바이든 선호할 것. 문재인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 정책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협상 재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핵 협상의 전개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왔던 문재인 한국 정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로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당선 직후 북한과의 신속 협상을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차피 큰 성과가 나긴 쉽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김정은에게 양보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가 크게 진전된다거나 한반도에 큰 평화가 찾아온다,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은 성공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퇴임할 수 있다는 거죠. 신 센터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데다 대북 협상팀 구축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릴 경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피하고 싶어하는 대목입니다. 신 센터장은 미군의 대규모 해외 주둔을 마땅치 않게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 미군 축소를 대북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북핵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북한 영변 등 핵시설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핵능력 동결이나 또는 제재 부분 완화나 주한미군과 같은 한미동맹 요소를 엮어서 새로운 협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주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고립주의적 외교 기조를 한층 분명히 하면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의지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그런 점에선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워낙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핵 문제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위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돼도 인종 갈등 등 분열된 민심 수습과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같은 국내 현안 때문에 북핵 협상 조기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로선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북 협상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고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던 종전선언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남북미 관계에서 도출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 또 남북관계까지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지속하겠죠.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상호 신뢰 선언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위차기 행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다루어지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도 북핵 문제를 장기 과제로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접근법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대라는 설명입니다. 미한 관계에 있어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낫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두는 일방주의 성향이 더 짙어져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 미군 감축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마찰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언행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동맹 현안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풀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폭력배 김정은 만남 조건은 비핵화 한반도 정세 요동.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해지면서 청와대와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 노선 재정비에 고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역학관계에 상당히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임기 내내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은 WTO 흔들기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를 주창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당선 즉시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